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715명으로 하루 만에 다시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먼저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코로나19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신방실 기자,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15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1,020명에서 300명 넘게 줄어든 건데요. 국내 발생이 672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43명입니다.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많이 줄었지만 사망자가 26명이나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 이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먼저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214명으로 가장 많은데요. 교회와 병원 그리고 아파트 공사 현장 등 집단 감염의 여파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193명, 인천 48명 등 여전히 수도권의 확진자가 국내 발생 확진자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충북과 대구에서도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이를 봤더니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됐죠. 지난 연말과 새해를 지나면서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의 정점을 완만하게 지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감소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날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3차 유행의 정점이 서서히 지나가는 가운데 문제는 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 추세라는 거 아닙니까? 이 누적 사망자도 1000명을 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2월이었죠.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거의 1년 만에 이제 누적 사망자 수가 1,007명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사망자가 900명 선을 넘은 지 불과 닷새 만에 1000명을 넘은 건데요. 최근 일주간 발생한 사망자 149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전체의 98%를 차지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시설이나 병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요. 먼저 확진된 사람과 접촉하면서 감염된 경우도 10%에 가까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발표한 위중증 환자 수도 386명으로 어제 발표보다 35명이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이나 교회 같은 기존의 집단 발병 사례에 새로운 연결고리까지 계속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날씨가 추워집니다. 이번 주 내내 영하 20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예보돼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한랭 질환이나 독감의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모임은 될 수 있으면 취소하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99명으로 전날보다 크게 줄었지만 집단 감염에 이어 소규모 감염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점검 결과 시설 10곳 중 한 곳에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9명으로 전날 329명보다 130명 줄었습니다. 이틀 전 한 달여 만에 100명대로 떨어진 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영향으로 300명대로 올랐지만 다시 100명대로 낮아진 겁니다. 검사자 가운데 확진되는 비율도 지난 주말보다 떨어졌습니다. 다만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의 추가 확진자와 소규모 접촉에 의한 확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북구 소재 아동시설에선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각 1명씩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도 3명 더 늘어 209명이 됐습니다. 이외에 중랑구 종교시설, 동대문구 어르신시설에서도 각 2명씩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가족 및 지인 등을 통한 소규모 감염 추가 확진자는 전체의 절반 정도인 95명으로 집단 감염 사례보다 더 많습니다. 한편 정부 합동점검단이 지난달 18일부터 그제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8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한 곳은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유흥주점은 집합 금지 장소지만 몰래 운영하다 적발됐고 광주광역시 노래연습장 2곳은 밤 9시 이후에도 영업하다 점검에 걸렸습니다. 행안부는 위반 정도가 심한 9곳은 고발 조치하고 출입 명부를 허위 작성한 음식점 1곳은 2주간 영업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식점 거리두기 미준수,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등 44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600여 곳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시설 및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합동점검단도 2주 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경기 지역의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여전히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인의 한 교회는 방역수칙을 어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기은 기자. 이 전국적으로 요양시설이나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고발된 교회 어떤 상황입니까? 경기도 용인시가 관내에 있는 수지 산성교회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수지 산성교회에서 16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는 94명에 이릅니다. 이 교회에선 지난달 29일 한 교인이 확진되고 나서 목사와 부목사, 교인과 가족, 그리고 부설학교 학생과 교사 등이 연이어 확진되고 있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23일 저녁 7시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교회에서 행사를 여는 등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 모임과 행사에 대한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재롱잔치를 연 건데 용인시 방역당국은 확진자 중 10대 미만인 아이들이 10명 포함된 것도 이 행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도 확진자가 10명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 검사 대상자들이 수백 명인데다 이들이 경기 양주와 포천, 의정부 등 여러 곳에 거주하는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천물류센터와 고양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오늘 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30명에 이릅니다. 지난달 9일 이후 매일 3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내 치료 병상은 754개가 사용 중으로 병상 사용률은 82%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전담 병상은 68개가 사용되고 있어 남은 병상은 19개로 파악됐습니다. 그래도 생활치료센터 등 입소 인원이 크게 늘면서 자택 대기 확진자는 12명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기도청에서 KBS 뉴스 김계형입니다. 이 광주와 전남에서도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광주 광산구의 효정 요양병원 관련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이 광주 전남 지역의 확진자 현황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 기준 광주의 추가 확진자는 모두 23명입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기존 감염 경로였던 광주 광산구의 효정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들인데요. 밤사이 우선 입원 환자 5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직원 등 3명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2명은 확진된 직원의 자녀고요. 4명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요양보호사의 친인척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발생한 효정 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8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기존 감염 경로에서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에버그린 요양원 연관 확진자의 가족 등 2명이 추가 감염됐는데요. 기독병원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던 광주 1113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등 모두 8명이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전남에서도 밤사이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효정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인데요. 광주 효정 요양병원발 확진이 전남으로까지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은 광양에 사는 사람들로 효정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순천에서 나왔는데요. 이 확진자는 김장 모임에서 서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연결해서 코로나19 현황 보고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64,979명입니다.
현재는 17,800명이 격리 치료 중이시고 위중증 환자는 386명입니다. 어제는 사망자가 26명 발생하였고 누적 사망자는 1,007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일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서울 양천구 요양시설 두 번째와 관련하여 1월 1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에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입니다. 서울 중랑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월 1일 이후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12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종교시설 두 번째와 관련하여 역학조사 결과 충남 아산시의 성경 공부 모임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입니다. 강원권입니다. 원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입니다. 충청권입니다. 충남 청주시 종교시설 두 번째와 관련하여 12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입니다. 충북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병원과 관련하여 12월 30일 이후 공동격리자 추적 검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81명입니다. 호남권입니다.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8명입니다. 경북권입니다. 구미시 종교시설 두 번째와 관련하여 12월 30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0명입니다. 경남권입니다. 울산 중구 선교단체와 관련하여 1월 2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9명입니다. 이외 발생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브리핑 후 대변인실을 통해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 변이주와 또 유행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염력이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영국과 남아공 변이주는 현재까지 모두 12건이 발견되었습니다. 변이주들은 모두 검역 단계 또는 입국 후 접촉자 중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아직까지 지역사회 유행 징후는 없습니다. 영국과 남아공 변이주는 서로 다른 유래이지만 501번 아미노산이 아스파라긴산에서 타이로신으로 바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국 변이주의 경우 감염력이 높아졌다는 보고는 있으나 백신 효과, 질병의 중증도 등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남아공 변이주의 경우에도 감염력, 임상적 중증도, 백신 반응성 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조금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변이는 바이러스의 생활사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전파가 계속되는 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변이는 바이러스의 생존에 불리하거나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연히도 전파력이 증가하거나 병원성이 바뀌는 등 특성이 변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게 질병관리청은 지속적으로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의 발생 수준에 대한 평가와 전망입니다. 금일 국내 환자 발생은 672명으로 화요일 집계로는 거의 1개월 만에 700명 이하의 발생을 보였습니다. 21년 첫 주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차 유행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감소 추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 발생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되며 특히 돌발적인 집단 발생이 있기에 정밀하고 정확한 예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적 추정으로는 지난주까지 일평균 900에서 1000명대의 발생을 보인 반면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 예측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것은 감소의 효과가 지속적이려면 방역 수칙의 준수와 예방에 대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감염병 유행의 한 속성입니다. 현재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함과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행의 추세를 명확히 꺾지 못하면 그로 인한 피해와 파괴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를 압도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그간의 경험입니다. 감소세라는 지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이 무척이나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어제는 1년 전 질병관리청이 처음으로 코로나19에 대항하는 판코로나 진단 시스템 개발을 착수하였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우리는 코로나 유행 초기에 강력한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각오와 국민들께서 들려주셨던 격려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한 발자국 더 나가려 합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대구 경북 지역의 상황 살펴봅니다. 이 교회 관련 감염이 계속되면서 확산세가 꺾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 넘게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이 교회 관련 연쇄 감염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명입니다. 이 가운데 20명이 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수성구 성덕교회와 관련해 8명이 확진됐고 수성구 큰샘교회에서도 신도 6명과 접촉자 1명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동구 광진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5명 더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성덕교회 26명, 큰샘교회 13명, 광진중앙교회 77명입니다. 이 밖에 달서구 의료기관 관련 3명,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자 7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1명, 네팔에서 입국한 1명 등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경북에서는 5개 시군에서 신규 확진자 24명이 나왔습니다. 먼저 상주에서 한영혼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7명과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요양시설 취업 전 검사를 받은 1명 등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에서는 송정교회 관련 4명과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1명 등 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포항에서 5명, 고령에서 3명, 경주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2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재활시설, 장애인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확대하고 이번 주 내로 차량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한 곳 더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오늘 6번째 전수검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부터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 헌재 결정으로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전 7시 기준 1,121명입니다. 어제보다 5명 늘었는데 서울구치소와 천안교도소에서 각각 수용자 4명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직원 530명과 수용자 338명에 대해 6차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5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여성 수용자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비확진자는 검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 공간에 격리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들은 지금까지 5차례 검사에서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직원 1명이 확진된 제주교도소는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들 검사 결과는 아직 집계 중입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대응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차관이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매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관련 상황을 챙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젯밤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변호사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법무부는 확진자들이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확진자 응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제대로 된 방역 대책 없이 시험을 강행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군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우리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청해부대 최영함이 인근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이 납포에 대해 항의하고 억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선박 납포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한 청해부대가 상황에 대비하면서 우리 상선 보호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군사적 조치가 부각될 경우 이란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영함 파견은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해역을 지나는 우리 상선에 대해선 정부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상황을 알리고 외부 경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억류를 조기에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본격화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납포 경위에 대해 묻고 억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1차 대응을 했고 주한 이란 공관과 주 이란 한국 대사관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박 납포를 두고 이란은 해양 오염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란과 교역 금융 거래를 중단해왔고 원유 대금 수십억 달러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한편 유조선사 측은 위성 전화와 또 배에 설치된 CCTV로 이 납포 당시 상황과 이란 항구에 도착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선원들의 안전 등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학 물질을 싣고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유조선에서 부산에 있는 선박 관리 회사로 위성 전화가 걸려온 건 어제 오후 3시 20분쯤입니다. 한국인 선장은 전화 통화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접근해 조사를 하겠으니 항구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란 군인들이 갑판에 올라온 뒤 연락은 끊겼지만 선사 측은 배에 설치된 CCTV로 납포 장면과 이란 항구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9시 이후로는 선박 내 CCTV의 모든 화면도 꺼진 상태입니다. 선사 측은 납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한 청해부대 최영함 등과 수시로 연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사 관계자는 현재 이란 현지가 한밤중이라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 측에서도 조사관을 파견해 선원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사 측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할 때 항구에 도착한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납포된 선박에는 50대 3명과 20대 2명 등 한국인 선원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선사 측에서 가족들에게 당시 상황 등을 알렸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여야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오는 7일과 8일 이틀 동안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는 7일에는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백신 수급 등과 관련해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긴급 현안 질문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8일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법처럼 주요 민생 법안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지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06.2로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도 102.3을 기록하며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32% 올랐습니다. 가격 지수는 기준 시점인 2017년 12월을 100으로 놓는데 100보다 클 경우 가격이 오른 것을, 작을 경우 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바깥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영하 3도, 광주가 1도, 대구가 2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영하 50도가량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밤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1도, 모레는 영하 15도, 금요일에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파로 인해 서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최고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그 밖의 지역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과 호남엔 3에서 10, 수도권과 강원, 영남엔 1에서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부산이 7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대로 이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